자, 2번은 선생님이 무슨 유형이라 그랬죠? 유형 2 해가지고 중력가속도라 그랬죠. 자, 선생님이 특징을 얘기했었나요? 얘는 너무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식을 세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아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정식 활용해서 제일 어려운 식 세우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활용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인이 달 표면에서, 필요 없어요. 달에서 던졌든 화성에서 던졌든 우주인이 던졌든 외계인이 던졌든 별로 중요한 힌트가 아니에요.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10m로 던진 공, 이거 중요한 힌트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힌트인데 원래 이 힌트 가지고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식을 세우라고 했나요? 주어준다고 했나요? 주어준다고 했죠. 이거 여러분이 세울 필요가 없는 식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힌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힌트가 어디서부터인지 선생님이 밑줄을 쳐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 선생님처럼 필요한 부분만 밑줄을 쳐놓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x초 후의 높이는 어쩌고 저쩌구라고 한다. 요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높이는 영어 이니셜로 뭘 주로 사용하죠? h예요. 그러면 x초 후의 높이는 했으니까 이 복잡한 2차 식은 높이에 관한 식이 맞죠? 네. 선생님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잘 보세요. h는 마이너스 0.8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쓸 거예요. 괄호 원래 있던 거 어디 갔어요? 단위 때문에 있는 거라서 없앴습니다. 단위는 우리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는 주어진 식, 이것을 선생님처럼 h는 하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식이 세워진 거예요. 100%는 아닌데 80% 세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던진 공이 달 표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자, 우리 식 세우기 1단계가 뭐였죠? 마지막 부분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둬야 되겠죠? 뭘 구하래요? 시간을 구하래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할까? x라고 하는데 이미 문제에서 x초 후 이래가지고 이 시간을 x라고 이미 놨죠? 그래서 1단계도 돼 있어요. 자, 2단계 식 세우기 거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번만 더 주목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 자, 여기다 줄 쳐보세요. 달 표면에 떨어질 때 밑줄 쳐주세요. 달 표면에 떨어질 때, 요것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달 표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공의 높이가 얼마란 얘기일까요? 여러분, 공이 위로 올라가면 중력 때문에 다시 되돌아서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달 표면에서 던졌다고 했으니까 던지기 전에는, 공이 던지기 전이니까 높이가 없겠죠?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달 표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공이 높이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없죠?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h가 0이다, 이런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80% 완성했다고 했던 이 식에서 누구에다가 누구만 넣어주면 될까요? h에다가 0만 넣어주면 돼요. 선생님이 이 식 h는 제곱,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이 대신에 h만 넣고 그대로 따라 쓴 거죠. 마지막 부분에 높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주면 그 정보만 h 자리에 넣어주면 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 세운 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마이너스 0.8 x제곱 플러스 10x, 요게 h죠? 그런데 h가 지금 얼마일 때가 궁금한 거예요? 는 0.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선생님이 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식 세우기가 가장 편리한 유형이다 라는 말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세우시죠. 자, 게다가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죠. 풀 때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이 몇 개죠, 이거? 2개밖에 없죠. 원래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항상 따라다녔던 누가 없어요, 현재? 상수항이 없죠.
제곱항도 있고 1차항도 있는데 상수항이 없어요. 자, 그럼 기억하세요. 상수항이 없으면 이 방정식은 뭘로 푸는 거예요? 공통인수 묻기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중에서도 가장 쉬운 공통인수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 세우기도 가장 쉬울 뿐만 아니라 풀이할 때도 공통인수로만 묶어주면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양쪽에 공통인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있는 0.8 소수가 거슬리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곱항의 맨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도 거슬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왔을 때는 x제곱의 개수는 항상 양수였어요. 게다가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소수를 없앨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좌우 양변이 있잖아요. 좌우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기 때문에 이 소수는 제일 겁내하는 10을 곱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소수를 양쪽에 10을 곱해서 없애버리고 이 마이너스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럼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다면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양쪽에 마이너스 10을 곱해줘 보겠습니다. 여기에 10을 곱하고 부호를 바꿔주세요. 그럼 뭐가 될까? 8x제곱. 여기에 10을 곱하고 부호를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100x. 여기는 무슨 수를 곱하든 그대로 0. 뚝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물론 선생님 여기도 8에도 4, 100에도 4, 4의 배수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거 4로 나눠서 더 간단하게 해요.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4로 나누면 나누기 4 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5x는 0.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공통인수로 묶을 때 x로만 묶지 말고 여기 4도 있으니까 4로 묶어내도 됩니다. 근데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알겠죠? 자, 나눠서 이렇게 식을 간단히 했다. 공통인수 묶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얘와 얘는 공통인수가 누가 있어요? x가 있죠. 그럼 x로 묶어내면 여긴 x가 나눠지니까 뭐가 남겠어요? 2x. 여긴 x가 나가버리니까 뭐만 남겠어요?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어 있나요? 어떤 식과 식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x는 0 또는 여러분 요거 2x-25는 0 할 때 25 -25 이항하면 플러스 25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값이 2분의 25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마지막 4단계 적합하지 않은 해를 버려야 되죠. 자, 여러분 이 0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달 표면에 떨어질 때, 즉 h가 0, 공이 땅바닥에 있을 때 몇 초인지를 구한 거죠. 그때 이 0은 뭘까요? 던지기 전에 0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x초 이걸 미지수로 놨는데 0초 그랬으니까 안 던진 거죠. 그때 땅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던진 다음에 몇 초 후에 다시 땅에 떨어진 거예요. 12.5초 후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0초를 답으로 택해야 되겠어요? 안 택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미 문제에 던진 공이 그랬죠? 공을 이미 던진 후에만 얘기하는 거니까 x가 0은 아니죠? 자, 이 0을 버려주시면 이것만 답이 되겠습니다. 몇 초 후에 다시 공이 떨어진 거예요? 12.5초 후, 2분의 25초 후에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린 자, 문제를 읽고 나서 중요한 힌트에 먼저 줄을 쳐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중요할까요? x초 후에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다. 이걸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높이 대신에 어떤 알파벳으로? h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5x 여기까지 썼어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사한 지 몇 초 후에 물로켓의 높이가 50이 되는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물로켓의 높이가 50이 될 때가 궁금한 거죠. 이거 밑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h는 50일 때의 x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h 5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주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패턴이 다 이런 식이니까
h에 관한 식 세워놓고 h의 정보를 찾아서 대입하면 식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식 세우기가 쉬운 유형이죠. 자, 한번 넣어봅시다. 이 h가 맨 앞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우리 뒤에다가 는 50 이래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h 50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5x는 h 자리에 누구를 넣어줘요? 50 이렇게 넣어주면 식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식 세우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풀기죠. 풀려면 상수항 1로 넘어와야 정상이죠.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5x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x제곱 앞에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불편하죠. 숫자가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고 보니까 각 항에 다 5의 배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식이 훨씬 더 풀기 편하겠네요. 그쵸? 혹시 이걸 가지고 특히 마이너스 앞에다 두고 4번 공식으로 막 크로스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식을 좀 쉽게 다뤄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요 마이너스 5를 모든 항에 다 나누기 해주면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쓱쓱 약분해서 얼마? x제곱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쓱쓱 약분하면 7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쓱쓱 약분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0. 선생님이 예전에 식을 세우기만 하면 식을 풀기는 앞에서 식 푸는 문제만 했던 것보다는 쉽다고 했죠. 이거 난이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10 중에 곱해서 10이 되는 두수 중에 합이 7이 되는 두수가 누가 떠올라요? 2, 5죠. 이렇게 x2, x5 쓸 수 있어요. 부호 정합시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괄호가 각각 0이 되게 해준 x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거죠. x 얼마? 2 또는 얼마? 자,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필요 없는 해를 버려야죠. 어떤 게 필요 없나요? 2가 필요 없죠. 왜 2가 필요 없어요? 5가 필요 없죠. 5는 필요해요? 꼭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음수도 없고 2가 되면 5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모두 해가 됩니다.